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학부연구생 이상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Self-Template Manufacturing of On-Skin Electrodes with 3D Multi-Channel Structure for Standard 3-Limb Bleed ECG Shoot입니다. 본 논문은 마이크로 시스템스 앤 나노 엔지니어링에 24년 기재된 논문이며 저널 임팩트 팩터는 7.3이고 인스트루멘트 앤 인스트루멘테이션 분야에서 Q1에 랭크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전도성 직물과 실리콘으로 셀프 템플릿 방식을 사용해서 피부와의 접착성과 통기성을 모두 지니는 전극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ECG 측정용 슈트를 제작한 연구입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심각성과 이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인 ECG의 측정 기술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웨어러블 ECG 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단하고 전통적인 장치를 거쳐서 현재는 유연한 전극 기반의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하드웨어가 결합된 형태의 플랫폼이 유효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음 단락에선 장기간 지속적으로 질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고안된 직물 기반의 전극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직물 기반의 전극은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접착력과 밀착이 부족해서 전극 피부 인터페이스의 임피던스가 높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에 의한 모션 아티팩트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높은 전도성을 구현하고자 이빔, 레이저 가공, 증착 및 에칭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키리가미 구조 등을 활용해서 움직임에 의한 노이즈를 줄이려는 시도 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잘 작동하긴 하지만 대체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장기간 착용 시의 피부 자극처럼 실제 착용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등 나름의 한계가 존재하기에 이런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전극 자체의 통기성과 유연성 확보와 동시에 자체적인 접착력 또한 유지하는 것이 차후 ECG 전극 개발의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된 웨어러블 ECG 측정 기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셀프 템플릿 방식을 사용해서 제작된 온스킨 에디시블 레이어를 포함해 피부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브스트레이트 레이어 등을 쌓아 조립해 전극을 만들고 이것을 왼쪽 사진과 같이 슈트에 결합해서 다양한 ECG 리드 위치에서 무선으로 ECG를 장기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이 제안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극의 총 4가지 레이어 중 피부와 접촉하는 층인 온스킨 에디시블 레이어는 셀프 템플릿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여기엔 두 가지 물질이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PVA이고 두 번째는 에코플릭스와 메디칼 실리콘 젤의 혼합물입니다. 이 에코플렉스와 메디칼 실리콘 젤의 조합은 선행 연구에서 먼저 제안되었는데 생체형 실리콘 고무인 이 에코플렉스와 액체에 가까운 젤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면 피부와 가까운 점탄성을 구현해서 접촉면의 마찰력을 최대화할 수 있고 또 자체의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서 피부와의 접착력도 일부 가지는 어떤 고무질의 코팅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접착력이 없고 헐렁거리는 전도성 직물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그냥 코팅하는 방식으로 접착력을 구현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측 오른쪽 위의 사진처럼 실리콘이 피부를 빈틈없이 덮어버리는 형식이 돼서 기존 직물의 통기성이나 어떤 땀 배출 등과 같은 좋은 특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 경우에 땀이 이 고무 젤의 물질과 피부 사이에 고여서 전극이 잘 미끄러지며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아래와 같은 방식이 제안되었는데 먼저 응코팅된 전도성 직물을 준비하고 산소 플라즈마 처리로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이후에 PVA를 코팅해주는데 PVA는 폴리비닐 알코올이라는 물질로 흔히 보셨던 물풀과 액체겸을 만들 때 포함되는 고분자 물질입니다.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생체에 무해하고 또 가장 중요한 점은 물에 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경화되었을 땐 얇은 필름 형태로 형성돼서 직물의 바깥에 얇은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직물을 이 PVA로 코팅하면 직물 표면에 PVA 필름이 생기게 되고 이후에 이 위에 에코플렉스 혼합물을 부어서 붙여줍니다. 에코플렉스는 실리콘 고무라서 물에 녹지 않고 PVA는 물에 녹을 수 있으니 뜨거운 물로 PVA만 녹이면 직물과 에코플렉스의 중간에 있던 PVA층이 녹으면서 마이크로 단위의 3D 공기 채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셀프 템플릿 방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직물 주변에 이런 약간의 틈이 공기 통로가 생기고 이것을 실리콘 에코플렉스로 이렇게 감싼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미세한 공기 채널은 모세관 현상으로 피부와의 추가적인 접착력도 제공하고 실질적인 전도성 통로인 이 직물과 피부 간의 접촉 표면적도 늘려주며 땀과 공기를 투과하게 해주는 통기성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후 실험 결과에서 나오지만 이렇게 미세한 공기 통로가 존재하는 것이 없는 것에 비해서 정기적인 성능과 투과성 모두 향상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코팅 섬유 AGCF를 지름 40mm의 원형으로 절단하고 이후 120초간 산소 플라즈마 처리해주고 실험을 위해서 다양한 농도의 PVA 용액을 준비해 해당 직물의 표면에 균일하게 코팅해주고 이후 실온에서 24시간 건조시켜줍니다. 이후 실리콘 고무와 메디칼 실리콘 젤을 특정한 비율로 혼합하고 PVA층 위에 도포해서 35도에서 15분 경화시켜줍니다. 이후 뜨거운 물에 담그어 PVA만 용해시키고 2일 동안 완전히 건조합니다. 우측의 사진을 보면 전도성 실 주위에 이런 작은 공기 채널 말고도 수직으로 뚫린 공기 구멍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전도성 직물의 시실과 날실을 교차하는 지점으로 이곳에 PVA가 뭉쳐있다가 한 번에 용해되면서 수직으로 된 구멍 형태가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과인데 우선 이 페이지는 전극 전체에 대한 실험 결과가 아닌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레이어인 온스킨 에디시블 레이어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주로 PVA 코팅 시의 PVA 농도별 실험에 대한 결과인데 PVA 농도가 높으면 코팅이 두꺼워져서 이후 녹였을 때 공기 채널도 두꺼워지고 PVA의 농도가 작으면 PVA 코팅도 얇아져서 공기 채널도 얇아지게 됩니다. D그래프를 보면 PVA의 농도별로 공기 채널의 두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C그래프의 검정색 그래프는 실리콘 웨이퍼와 고무, 돼지 피부 표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떼면서 얼마의 힘이 드는지 측정한 수직 접착력이고 빨간색 그래프는 수평으로 미끄러뜨리는데 얼마의 힘이 필요한지 측정한 수평 마찰력 결과입니다. PVA의 농도가 높을수록 공기 채널은 두꺼워지고 피부와 접촉하는 에코플렉스 면도 줄어들며 접착력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아래 E와 F 그래프를 보면 PVA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접촉 임피던스는 오히려 낮아지며 전기적 성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접촉력과 전기적 성능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추후 실험은 적당한 농도의 7.5% PVA를 선정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H와 I는 수분 투과에 대한 실험이며 3M 브랜드의 상용 습식 ECG 패치인 이 전극과 직물만 있는 AGCF 전극 그리고 제한된 이 전극을 물병 입구에 고정시킨 후 36도의 건조 오븐에 넣고 물이 증발하는 질량을 30분마다 측정한 결과입니다. 덮은 게 없는 노커버 조건이나 직물만 있는 AGCF 조건보다는 낮지만 상용 3M 패치 전극보다는 1.25배가량 높은 증발량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G그래프는 잡아 늘리거나 굽혀도 저항 성분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며 기계적 자극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이 J는 돼지 가죽에 24시간 동안 부착한 후에 피부 반응을 본 실험으로 논문에서 제한된 전극이 가장 가벼운 흔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제 사용 시의 여러 상황을 가정해서 전극의 저항 변화와 ECG를 일부 측정한 실험으로 A 그래프를 보면 80도로 5시간까지 가열한 후에도 저항 변화가 거의 없고 신호도 유사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C는 1000회까지의 반복 인장 사이클 실험, 이는 이 그래프는 100사이클까지의 세탁한 실험인데 두 실험 모두 이런 가혹한 조건에서도 모두 동일한 신호를 뽑아내며 성능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와 닿는 온스킨 에디시블 레이어의 바로 아래에 들어가는 특정한 키리가미 패턴을 가지는 플렉시블 서브스트레이트의 제작 방법과 이를 유한 요소에서 FEM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푹신한 원판의 형태인데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이 패턴처럼 들어가 있는 레이어입니다. 원형과 다이아몬드, 곡선 모양의 빈 공간을 가지는 키리가미 디자인이 설계되었고 3D 프린터로 거푸집을 출력하여 앞서 사용했던 에코플렉스 혼합물을 부어서 굳혀서 제작되었습니다. 이 플렉시블 서브스트레이트 층은 피부와 접촉하는 온스킨 에디시브 층과 슈트 사이의 중간에 있는 층으로서 충격을 모두 흡수하고 최대한 외부 힘에 맞춰서 변형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플렉시블 서브스트레이트 층이 잘 변형되지 않고 딱딱하면 피부와 접촉한 첫 번째 레이어가 피부와의 마찰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모션 아티팩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패턴 중 특정 부분에만 변형이 집중되지 않고 최대한 균일하게 외부 힘을 나눠 가지면서 변형될 수 있는 구조를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먼저 C의 그림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얼마만큼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나는지 시뮬레이션한 FEM 결과인데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변형되며
더 효과적으로 외부 힘을 흡수하는 부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변형이 일어나면서도 변형이 일어나는 부위가 전체적으로 균일한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1mm 서큘러 패턴과 1mm 곡선 서펜틴 패턴이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뒤에 그래프를 보면 중심부에 가해진 힘에 의해서 전극이 얼마만큼의 변이가 발생하는지 시뮬레이션한 FEM 결과인데 역시 외부 힘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서 변이가 많이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1mm 서큘러 패턴이 가장 많은 변이를 보여주며 효과적으로 외부 움직임에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측면 힘에 대한 변형되는 정도에 대한 FEM인데 이것도 1mm 서큘러 패턴이 가장 효과적으로 반응해서 1mm 서큘러 패턴을 최종 패브리케이션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신축성 있는 상위에 애퀴지션을 담당하는 코어 머신과 전극을 부착해서 이런 슈트 형태로 제작하게 되었고 이때 전극의 직경은 40mm로 RA와 LA, RL과 LL 그리고 V4 위치에 부착되었으며 표준 3리드에 해당하는 1-3 리드 값과 윌슨 중앙 단자인 WCT를 기준으로 V4 값이 유도되었습니다. 이 코어 머신도 자체 제작되었는데 이때 샘플링 레이츠는 320Hz로 측정되었고 블루투스로 핸드폰에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기가 자체적으로 유동적인 필터 처리를 한다는 언급 외에 자세한 전처리 과정은 따로 설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0명의 건강한 피험자에 대해서 앉은 자세, 누운 자세, 일어선 자세, 그리고 달리는 자세에서 ECG가 측정되었고 추가적으로 레스팅 상태에서부터 점점 격한 운동으로 바뀌다가 마지막에 리커버리 타임을 갖는 이런 다이내믹 상태에 대해서도 측정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B와 D 그리고 F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가만히 있는 세 가지 상태에서는 상용 3M 전극과 유사하거나 혹은 더 나은 신호 품질을 보여주고 특히 뛰는 상태인 G 그래프에서는 G 그래프가 아니라 H 그래프에서는 3M 전극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J 그래프는 제한된 전극으로 측정된 레스팅에서부터 점점 격하게 운동하는 다이내믹 태스크에 대한 결과인데 4단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오다가 이후에 땀이 점점 많이 나는 6단계, 7단계에 들어설수록 신호가 흐트러지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땀이 축적되어도 ECG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결국 운동이 격해질수록 어떤 심장질환 환자에게 위험해질수록 측정이 힘들어지는 점도 있으니 어떤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종 심장질환 환자들에 대한 ECG 검사 결과입니다. 제한된 기기로 측정된 ECG를 기반으로 하여 의사가 내린 임의의 진단인데 이것이 실제 환자의 진단명과 일치했다고 합니다. C그래프는 부정맥 환자로 짧은 PR 인터벌과 높은 리드2 진폭이 관찰되었으며 D그래프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로 불규칙한 RR 인터벌 그리고 심방세동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F파가 리드2와 V4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심장 스텐트 이식 경험 있는 환자로 리드 1, 2에서 ST 세그멘트가 눌리는 ST 디프레션과 리드 1에서 T파가 역전되는 T웨이브 인버전이 관찰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리드 2와 V4에서 P파가 넓어짐으로 좌심방 비대 가능성도 제시되었습니다. F는 관상동맥 질환 CHD 환자로 리드 1에서 T웨이브 인버전과 리드 2에서의 Q파 이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셀프 템플릿 방식의 AGCF 기반 건식 접착 전극이 제한되었으며 3D 다중 공기 채널이 땀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며 24시간의 연속 작용에도 피부 자극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CG 슈트와 연결해 다양한 운동 상태의 심전도 데이터를 실시간 블루투스로 전송 및 표시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으며 3M 상용 전극보다 안정적인 신호 파형을 얻었고 이는 다양한 심혈관 질환의 진단이 가능한 수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제한된 전극이 상용 3M 전극보다 SNR이 좋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SNR의 평균 수치 등을 비교하는 그래프는 없고 딱 하나 있는 SNR에 대한 그래프도 피험자 평균 없이 10명에 대한 수치를 다 표시하다 보니까 이게 성능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 서플리멘터리에 이런 표로 기존 선행 연구들과의 SNR 수치 비교가 나와 있었는데 이 경우에 제한된 연구보다 높은 연구들도 일부 보이고 이런 연구들과 조건이 아예 다른 경우도 많아서 제대로 된 성능 비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